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슈나이더 아카데미 전기안전 교육을 맡고 있는 손장익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기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기안전 교육 목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소개. 두 번째, 위험 요소. 세 번째, 전류의 영향. 네 번째, 감전사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고압. 여섯 번째, 전기 위험 예방. 마지막으로 전기 안전 요약으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실의 업무 공간과 집안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전기적 위험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안전 조치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전류의 위험 요소, 그리고 감전사의 원인이 무엇인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전기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전기, 두 번째는 직류, 세 번째는 교류입니다. 정전기는 카페디를 걷거나 금속에 접촉하거나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번개도 정전기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직류전기는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 차량용 배터리, 랜턴 배터리, UPS 사용하는 배터리, 또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도 직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류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저압 전기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에서도 교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저압, 고압, 특별고압의 전압별 분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매일 사용합니다. 컴퓨터도 사용하고 조명 스위치, 또 산업 분야에서는 분전반도 볼 테고 전동공구도 사용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첫 번째, 정전기는 번개를 제외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 직류는 DC 50V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험한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작업하는 것이 좋겠다. 교류는 AC 30V를 초과할 때 위험한 전압이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해당 전압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전기 안전에 대해서는 미국 쪽 규정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 ANSI라든가 또 NEC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규정이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IEC 표준에서는 약간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용 접촉 전압이 교류의 경우 50V, 직류의 경우는 120V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란 것은 건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수한 상황은 물을 사용하는 곳, 목욕탕, 풀장 이런 데서는 전압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IEC나 또 미국 쪽 기준이 약간 상이한 내용이 있지만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사고는 여기서 보시는 낙뢰, 조명 작업, 물속에 잠긴 낡은 전선 작업, 가공선 작업 등에서 위험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사고와 관련된 세 가지 위험 요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전, 두 번째는 아크 플래시, 세 번째 아크 블라스트,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감전이란 것은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아크 플래시는 아크가 발생한 지점에서 열 에너지가 확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아크 블라스트, 압력파입니다. 온도 변화로 인해서 거대한 압력이 밀려오는 압력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험 요소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감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전류의 강도, 접촉 시간, 또 전류가 인체를 타고서 어떻게 흐르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인지 덜 위험한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 역시 미국 쪽 자료인데요. 전압이
우리 몸에 흘렀을 때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위험한가? 미국 쪽 자료에서는 5mA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누전 차단기의 설정값을 5mA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IC 표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IC에서는 30mA가 흘렀을 때 위험하다 해서 우리 가정의 주택용 분전만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30mA로 누전 설정값이 되어 있습니다. 전류의 강도, 많이 보던 공식이죠. 오흠의 법칙입니다. 결국 전압과 저항의 비율에 따라서 전류가 얼만큼 흐를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여기 예를 볼까요? 건조한 상태에서는 전류가 적게 흐릅니다. 1mA 정도가 흘렀네요. 하지만 젖은 상태에서는 120mA가 흘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미국 쪽 기준 테이블에 의하면은 심실세동, 심장마비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자, 전류 전압 저항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우리가 심한 화상의 가능성이 있다. 고압전기에서는 위험하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600V 미만의 낮은 전압에서 전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120V 회로에서 아주 위험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촉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 몸을 통해서 전류가 흘렀는가? 저압에서 장시간 감전된 거와 고압에서 짧은 시간 감전된 거는 똑같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체에 전류가 어떻게 흘렀는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심장을 통해서 전류가 흘렀을 때 치명적이죠.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 다리 사이에 전압이 달라서 소위 말하는 보폭 전압에 의해서 다리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이 상황도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겠다. 인체에 미치는 전류의 영향은 뇌, 심장, 피부 및 근육, 폐 등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은 이 만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 전체에 강한 진동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되고 심근 근육, 굵은 근육 이런 근육들이 물집이 생기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임계값이라고 합니다. 임계값에 이르게 되면 근육 수축이, 근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폐에 미치는 영향, 호흡경련입니다. 호흡이 멈추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심실세동, 어려운 말인데요.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체의 산소 레벨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뇌에 미치는 영향, 중추신경계에 파괴 현상이 일어나서 질식이 발생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열에 의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내부 및 몸 외부에 화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또 근육계에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전기 아크로 인한 화상이 바로 이런 경우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아크는 공기 또는 가스를 통해서 전류가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아크 플래시, 아까 강한 열이라고 했죠. 블라스트, 압력파, 이걸 통해서 심한 화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넘어져서 전도돼서 뇌진탕을 일으키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전기의 위험은 무엇인가? 아까 번개를 제외하고는 큰 위험은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 같은 회로 장치에서는 복구할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화재가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도 동영상이나 뉴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심실세동 시에 뇌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산소 레벨 감소, 두 번째, 혈압 증가, 세 번째, 혈압을 통한 전류의 흐름,
네 번째, 심장 근육 섬유 손상. 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네, 산소 레벨이 감소해서 우리가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아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전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가 감전사고인 거죠.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사고입니다. 감전 위험은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접촉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는 활선 부위를 직접 손을 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간접 접촉이란 것은 장비로 들어오는 전원선의 절연이 불량하다던가 장비의 나쁜 상태로 인해서 장비의 철제 프레임에서 흐르고 있는 전류가 2차적으로 몸에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손이 직접 닿은 직접 접촉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간접 접촉은 전기 판넬이나 공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퀴즈가 나왔습니다. 철수가 고장난 전기 스위치를 공구를 이용하여 수리하려고 한다. 감전사고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답이 재밌죠? 내가 직접 한다. 그거 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구급차에 도움 요청한다. 세 번째,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한다. 네 번째, 안전을 위해서 전기 공급을 차단한다. 정답이 딱 눈에 보이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